새벽 3시,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쓰레기통 뚜껑을 덜컹거리게 했다. 박영자 할머니는 2층의 좁은 월세방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다. 70세가 넘은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과 외로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태민과 며느리 지혜는 그녀를 점점 외면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요를 찢는 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발처럼 터졌다. 영자는 숨이 멎는 듯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야?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마치 누달러가 문을 부수려는 듯 필사적인 기세였다.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 시간에 누가? 왜? 그녀는 야른 잠옷을 걸친 채 망설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누구세요? 영자는 문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문 너머에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할머니. 민재요. 1층 민재. 문 열어요. 제발. 민재였다. 1층에 새들어 사는 젊은 총각, 김민재. 20대 초반의 조용한 청년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갔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늘 미소로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착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끔찍하게 잘못된 무언가. 민재야, 무슨 일이야? 영자는 문고리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민재의 외침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도망. 왜? 무슨 일이?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문이 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재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절박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야, 도대체 뭐야?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영자는 더 묻지 못하고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통장,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지폐. 평생 모은 돈이라곤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민재를 따라 문 밖으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영자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2층. 그녀의 방창문에서 섬뜩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불을 껐는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쿵. 무거운 소리가 건물 안을 울렸다. 마치 무언가 단단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듯한 소리였다.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재야, 저 소리 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할머니, 빨리요. 더 멀리 가야 해요.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영자의 얼굴을 때렸다. 골목은 고요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쓰레기통 옆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을 보고 후다닥 도망갔다. 겉보기엔 평범한 새벽이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왜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걸까? 민재는 어떻게 위험을 알았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골목 끝에서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이에요. 빨리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영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말해, 민재야. 무슨 일이야?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지혜 씨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의 세상은 무너졌다. 지혜. 그녀의 며느리, 태민의 아내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믿을 수 없었다. 지혜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따뜻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태민을 사랑하는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영자의 다리가 휘청였다. 왜 지혜가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재는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찜질방으로 갈게요. 거기서 다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차가운 새벽 골목을 지나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을 향해 걸었다. 영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2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잠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차가운 바람은 그녀를 구원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렸다. 쿵. 이번엔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듯했다. 영자는 숨을 멈췄다. 민재야, 저기 누가 있는 거지?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그녀를 재촉했다. 할머니, 지금은 묻지 마세요. 빨리 가요.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영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빠져나갔다. 찜질방에 가까워질수록 영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혜가 왜 그녀를 해치려 하는 걸까? 태민은 그녀의 아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민재는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된 걸까?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민재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박영자 할머니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민재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빠져나와 24시간 찜질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리로 들어섰다.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민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지혜가? 그녀의 며느리, 태민의 아내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2층에서 들린 그 섬뜩한 소리는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민재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공기와 희미한 라벤더 향이 그들을 맞이했다. 찜질방 안은 한산했다. 새벽 시간이라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민재는 구석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영자를 데려갔다. 여기 안전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이제 말해. 영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혜가 왜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거지?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젯밤 지혜 씨와 태민 씨가 얘기하는 걸. 태민이도 영자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태민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그녀의 가슴이 쿡쿡 쑤셨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태민 씨도 같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갈랐다. 태민, 그녀의 외아들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건가? 영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모든 걸 알기 전엔 울 수 없었다. 민재는 말을 이었다. 저는 1층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죠. 지혜 씨와 태민 씨가 2층 복도에서 속삭이듯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 보험 때문에.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그들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혜 씨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끔찍한 계획,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그들은 할머니가 사고로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사고, 보험금. 그녀는 몇 년 전 지혜의 제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태민이와 저를 위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죠. 그 미소 뒤에 이런 음모가 숨어 있었다니. 민재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영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단호했다. 할머니, 저는 잘못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영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성호 형과 같이 일해요. 그는 사립탐정이에요. 저는 그의 조수로 일하면서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비슷한 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혜 씨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보험금을 노린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4명의 피해자. 모두 사고로 죽었죠. 그리고 매번 지혜 씨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며느리가 연쇄살인범이라니? 그녀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말투.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 그럴 리 없어. 영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혜가 점점 더 집을 장악하고 태민을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순간들. 지혜는 영자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설득했다. 할머니, 요양원이 더 편할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태민은 점점 더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고 영자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게 단순한 오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민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성호 형도 곧 올 거예요. 우리는 지혜 씨와 태민 씨를 막을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영자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젊은 청년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구하려는 결심이 느껴졌다. 그때
찜질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저게 뭐야? 그녀는 속삭였다. 민재는 창문을 흘깃 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했다. 영자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 안전한 걸까? 지혜와 태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의 방에서 들린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성호 형이 곧 도착해요. 그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해요. 지혜 씨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민 씨는? 그는 말을 멈췄다. 영자는 그의 말을 채웠다. 이 태민이는 지혜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태민 씨도 선택을 했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다. 태민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가 홀로 그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대학에 갈 때까지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민재야, 내가 뭘 해야 해?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 씨와 태민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성호 형이 계획을 세울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민재의 말에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찜질방의 따뜻한 불빛 속에서 영자는 가방을 꼭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존엄. 밖에서는 새벽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그 순간 찜질방 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영자와 민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 그가 낮게 외쳤다. 성호였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재, 할머니. 준비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찜질방의 따뜻한 불빛이 박영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민재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혜 씨는 연쇄 살인범이에요. 4명의 피해자. 모두 사고로 죽었죠. 영자는 손에 쥔 낡은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전 재산이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었다. 자신의 생명,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 성호가 찜질방 구석에 앉으며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상황 설명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탈머니께 대략 말씀드렸어요. 성호는 영자를 바라보았다. 박할머니, 저는 김성호예요. 민재의 형이고 사립탐정이죠.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영자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말해요. 성호 씨,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다. 지혜 씨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4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우리는 그녀를 몇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멈췄다. 4명.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성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네, 첫 번째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 두 번째는 그녀의 이모. 세 번째는 사업 파트너. 네 번째는 그녀가 돌보던 노인. 모두 사고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지혜 씨가 보험 수익자였어요. 영자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혜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이런 악마가 숨어 있었다니. 그럴 리 없어. 영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성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지혜 씨는 지금 할머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어요. 할머니의 재산,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영자는 몇 년 전 지혜가 권했던 보험 계약을 떠올렸다. 당시 지혜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태민이와 제가 책임져야죠. 그 말이 이제는 독이 담긴 화살처럼 느껴졌다. 태민이는 영자는 목이 메어 물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태민이 이 끔찍한 계획에 얼마나 깊이 연루된 걸까?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태민 씨는 지혜 씨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그는 지혜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동의했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가 홀로 그를 키우며 보낸 고된 날들, 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혜와 결혼했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지혜 씨와 태민 씨를 막아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녀는 단호하게 물었다. 성우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요. 지혜 씨는 교묘해요. 그녀는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그는 화면에 몇 개의 파일을 띄웠다. 지혜의 과거 사건들, 그녀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죽음들의 기록이었다. 영자는 화면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사진 속 지혜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섬뜩하게 느껴졌다. 계획은 간단해요. 성호가 말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면서 지혜 씨와 태민 씨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영자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재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희가 지킬게요. 믿어주세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영자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젊은 두 청년이 그녀, 한낱 노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답을 찾았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내가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지혜와 태민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그녀의 며느리와 아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찜질방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저게 뭐야? 그녀는 속삭였다. 민재는 창문을 흘깃 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바람소리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우는 다시 돌아와 말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지혜 씨는 이미 할머니가 도망쳤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움직여야 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건 녹음기예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걸 몸에 지니세요. 우리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다. 그 작은 기계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그녀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했다.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 무서우시겠지만 할머니는 강하세요. 저희가 같이 있을게요. 영자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재야. 성호 씨도 그녀는 두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찜질방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지혜와 태민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마주한다는 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주해야 했다. 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앞에는 아직 어두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새벽거리는 차가운 빗줄기로 젖어갔다. 박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민재와 성호의 계획은 간단했다.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지혜와 태민을 불러내는 것. 하지만 그 단순한 계획은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영자는 낡은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길에 숨을 고르려 애썼다. 민재와 성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다. 영자는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로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에 들어서자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나갈 때 문을 잠갔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녹음기를 켰다. 작은 기계가 희미하게 윙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다. 할머니,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서랍은 열려 있고 옷가지와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물건을 뒤진 게 분명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를 들었다. 지혜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지혜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영자는 그 뒤에 숨은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야, 영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집에 누가 들어왔어. 방이 엉망이야. 무서워. 빨리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게 들리도록 의도적이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랑 태민이 곧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몇 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혜와 태민이 문 앞에 나타났다.
지혜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태미는 그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자는 그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태민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지혜야, 태민아.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집에 들어왔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 지혜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와 있잖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병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진정하시라고 홍삼 음료 가져왔어요. 드세요. 영자는 병을 바라보았다. 투명한 액체가 병 안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게 단순한 음료가 아님을 알았다. 고마워, 지혜야. 영자는 병을 손에 들며 말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데 왜 내 방이 이렇게 된 거지? 지혜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할머니, 아마 도둑이 들어왔나 봐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영자는 그 뒤에 숨은 긴장을 감지했다. 그때 태민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냥 요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지혜의 편이었다. 영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민아,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여긴 내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태민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도둑도 많고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독사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영자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 중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이 본심을 드러내길 바랐다. 지혜야, 영자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왜 자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지? 내가 가진 돈 때문이야? 아니면 보험금? 그녀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태미는 고개를 들며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할머니가 너무 피곤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나 봐요. 영자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혜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거.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혜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태민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지혜는 그냥. 하지만 지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태민, 조용히 해.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재와 성호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왜 소리가 들리는 걸까? 지혜는 문 쪽을 흘깃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혼자 아니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영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지혜가 눈치챘다. 갑자기 지혜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할머니, 더 이상 연극은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할머니를 처리하려 했죠?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멍청하게 굴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영자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던 민재가 준 방어용 스프레이를 잡았다. 지혜야, 이게 뭐야?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웃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요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태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성호와 민재가 들어와야 할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문 앞에 아무도 없었다. 대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 애들. 이미 우리가 처리했어요. 영자의 심장이 멈췄다. 뭐,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지혜는 주사기를 손에 쥐고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끝이에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스프레이를 꺼내 지혜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영자는 문으로 달려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발은 미끄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재와 성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혜의 말이 사실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달렸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를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박영자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비에 젖어 미끄러졌다. 지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애들. 이미 우리가 처리했어요. 민재와 성호가 사라졌다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영자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비에 젖은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다. 그 작은 기계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혜와 태민의 범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 하지만 민재와 성호가 없다면 그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골목 끝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멈췄다. 비에 젖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지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주사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조였다. 영자는 뒷걸음질 쳤다. 지혜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혜는 웃었다. 할머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영자는 주머니 속 방어용 스프레이를 다시 만졌다. 하지만 이번엔 지혜가 먼저였다. 그녀는 영자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그 순간 영자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내가 다 녹음했어, 지혜야. 내가 한 말, 전부 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녀는 영자의 주머니를 노려보았다. 영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프레이를 꺼내 지혜의 얼굴에 뿌렸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영자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달랐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지혜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영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민재와 성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혜의 말이 사실일까?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성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때 문이 쿵쿵 두드려졌다. 할머니, 문 열어요. 지혜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문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다. 아직 작동 중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민재야, 성호 씨. 살아있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쿵, 쿵, 쿵.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영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지혜가 아니었다. 태민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그는 속삭였다. 영자는 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태민아, 왜?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영자는 그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갔다. 태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 지혜가 널 조종한 거야. 그렇지?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혜가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녀는 태민을 밀치고 영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제 끝이에요. 그 녹음기? 아무 소용없어요. 민재와 성호는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주사기를 높이 들었다. 영자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혜야, 내가 틀렸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경찰에 전화했어? 지금 오고 있어. 지혜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영자는 계속 말했다. 내가 어제 성호 씨와 같이 경찰에 연락했어. 내 계획, 내 과거, 다 알고 있어? 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영자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찜질방에서 성호와 함께 경찰에 연락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미 지혜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녀는 이를 갈며 영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진짜였다. 성호와 민재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지혜씨, 그만해요. 성호가 소리쳤다. 그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지혜는 주사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다. 민재가 영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고마워.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경찰이 아파트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혜와 태민을 체포했다. 지혜는 저항했지만 성호가 그녀를 제압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증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받았다. 영자는 태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태민아, 왜 이렇게 됐니?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다. 지혜는 악을 쓰며 끌려갔다. 할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비는 멈췄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다. 영자는 민재와 성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해냈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태민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밝혔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다. 박영자 할머니는 낡은 아파트의 창문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섞인 여명은 도시 위로 퍼져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태미는 공모 혐의로 20년형을 받았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태민이 이제 감옥에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끝없이 찢어놓았다. 영자는 방 안으로 돌아와 낡은 의자에 앉았다. 방은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었다. 지혜와 태민이 그녀의 삶을 뒤흔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 통장,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지폐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가족, 믿음, 그리고 한때 그녀를 지탱했던 모든 것.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와 성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민재야,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날 구해줬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스스로를 구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낡은 아파트는 그녀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르겠어, 민재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성호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할머니, 그는 말했다. 저희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영자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성우는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다. 저희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운영해요. 보험 사기, 실종 사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죠. 할머니는 이번 일에서 보여주셨어요. 할머니는 강하고 똑똑하고 용감해요. 우리 팀에 필요하신 분이에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지혜 씨 같은 사람을 속일 정도로 영리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일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영자는 말을 잃었다. 그녀, 70세가 넘은 노인이 탐정이라니?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호와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동료로,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미 해내셨어요. 이번 일이 증거예요. 민재가 덧붙였다. 저희가 같이 배울게요. 할머니는 이미 최고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영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의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자야, 너는 강해. 내가 믿는 대로 살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며칠 후, 영자는 성호와 민재의 사무소로 갔다. 작은 사무실은 책상, 서류, 그리고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성호는 그녀에게 첫 번째 사건을 소개했다.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사건이었다.
영자는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노인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해했다. 그녀도 한때 그런 피해자였다. 영자는 첫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떨리는 손과 슬픈 눈빛은 그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영자는 그 노인의 사기꾼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성호와 민재의 도움으로 그들은 사기꾼을 경찰에 넘겼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영자에게 감사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영자는 더 많은 사건을 맡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서울의 거리로 나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영자는 한강변에 서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반짝였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태민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민재와 성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도 바쁘시죠? 민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재야.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야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우리 팀의 에이스예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영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살아갈 거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싸울 거야.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그 빛을 따라 밝아졌다.